자, 지금부터 메이크업 미용사 필기 파이널 출제 예상 5문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으로 우리 메이크업 개론에 대해서 관련된 문제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첫 번째 문제. 자, 1번. 눈썹 정리용 도구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보기 1번 쉐이빙. 눈썹 전용 면도 칼로서 눈썹을 밀어낼 때 사용한다. 2번 수정과이. 불필요한 눈썹을 잘라줄 때 사용한다. 3번 트위저. 눈썹 전용 칼로서 불필요한 눈썹을 밀어낸다. 4번 블렌드 컷. 브러쉬를 이용하여 눈썹을 일정한 길이로 잘라낸다. 자, 눈썹 정리용 도구에 대한 설명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기를 보면은 금방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면 둘 중에 하나겠죠, 사실은. 여기 보면 쉐이빙은 눈썹 전용 면도 칼로서 눈썹을 밀어낼 때 사용한다. 하나가 있고요. 보기 3번을 보죠. 트위저는 눈썹 전용 칼로서 불필요한 눈썹을 밀어낸다. 자, 우리 쉐이빙과 트위저에 대한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지금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이 트위저 3번을 한번 보죠. 트위저는 눈썹 전용 칼이 아니고 뭐죠? 우리 쪽집게죠, 일명 트위저는. 그래서 눈썹을 밀어내는 게 아니고 눈썹을 뽑아내는, 즉 눈썹을 뽑아내서 정리하는 눈썹 정리용 도구죠. 그래서 트위저는 쪽집게로서 일명 눈썹을 뽑아내는 눈썹 정리용 도구다 라는 거 금방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쉐이빙이 눈썹 전용 면도 칼로서 눈썹을 밀어낼 때 사용하는 거 맞고요. 자, 그래서 보기에 1번의 답은 3번 트위저가 됩니다. 자, 우리 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2번 메이크업 도구 중 브러쉬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도구는, 자, 이게 보기를 한번 보죠. 파우더를 바른 후에 여분의 가루를 털어낼 때 사용하는 메이크업 도구로 부채꼴 모양으로 생겼다. 자, 이 브러쉬는 무엇인가 라고 물어본 겁니다. 자, 우리 보기를 보죠. 1번에 스크루 브러쉬, 2번에 펜 브러쉬, 3번에 파우더 브러쉬, 4번에 블러셔 브러쉬. 자, 우리 스크루 브러쉬는 여기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나사 스크루처럼 되게 생겼죠. 자, 그럼 스크루 브러쉬는 뭐 하는 건지 한번 보죠. 눈썹을 빗어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 스크루 브러쉬다 라는 것이고, 펜 브러쉬는 이 보기에 있는 내용처럼 파우더를 바른 후 여분의 가루를 털어낼 때 사용하는 도구로 부채꼴 모양으로 생긴 게 바로 펜 브러쉬죠. 자, 이 보기에 대한 내용의 답은 바로 2번 펜 브러쉬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3번하고 4번을 한번 뭔지 한번 보죠. 파우더 브러쉬는 브러쉬 끝이 아닌 양면을 사용하여 치크나 관자놀이, 턱선의 파우더 브러쉬나 페이스 파우더를 자연스럽게 바를 경우에 사용되는 것이 파우더 브러쉬고요. 그 다음에 블러셔 브러쉬 같은 경우는 자연스러운 치크 표현과 그 다음에 쉐딩이나 하이라이팅 시 사용하고, 리쿼드 파운데이션을 좀 더 커버력 있게 표현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 소재로는 부드러운 천연모로 끝이 둥근 형태로 부드럽고 풍성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서는 지금 펜 브러쉬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끔씩 파우더 브러쉬에 대한 설명 문제가 시험에 잘 나오는데, 보통 파우더 브러쉬는 예를 들면 브러쉬 끝이 아닌 양면을 사용하여 치크나 관자놀이, 턱선에 페이스 파우더를 자연스럽게 바르는 데 사용되는 우리 브러쉬 종류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바로 파우더 브러쉬가 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나오는 시험 문제 중에 하나였으니까 꼭 한번 여러분들이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우리 3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시대별 화장법으로 맞지 않은 것은 1번 고조선 마늘에 꿀을 혼합하여 얼굴에 발라 주근깨, 기미, 잡티 제거, 미백 등에 사용하였다. 2번 고구려 여염집의 엷은 화장과 기생집의 짙은 화장으로 이원화되었다. 3번 백제 분을 바르되 연지를 바르지 않는 엷고 은은하고 세련된 화장을 하였다. 4번 신라 화랑인 남성도 여성 못지않은 화장을 하였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대별 화장법을 물어보는 건데 그 중에 맞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본 겁니다. 즉 어느 시대의 내용이 맞지 않느냐라고 물어본 것이죠. 자, 일단 고조선을 보죠. 고조선은 보통 우리 쑥과 마늘을 사용해서 희고 건강한 피부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죠.
자, 그래서 우리 또 하나 특징은 고조선은 이마를 넓게 하기 위해 머리털을 뽑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쑥을 달인물로 목욕을 해서 피부에 미백 효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그 시대가 바로 고조선 시대다. 그럼 일본의 설명은 맞는 얘기죠. 자, 이번에 우리 고구려에 보면은 여염집의 엷은 화장과 기생집의 짙은 화장으로 이원화되었다. 자, 이번 이 여염집의 엷은 화장과 기생집의 짙은 화장으로 이원화된 거는 고구려가 아니고 바로 고려에 대한 설명이죠. 자, 그럼 우리 고려에 대한 설명은 무언지 일단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고려는 어떤 내용을 갖고 있을까요? 바로 고려는 여염집의 엷은 화장, 바로 비분대 화장이라고 하죠. 여염집은 비분대 화장. 그 다음에 기생집의 짙은 화장을 우리가 분대 화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분대 화장과 분대 화장으로 이원화된 시대가 바로 고구려 시대가 아닌 고려 시대다. 고려 시대다라는 거 꼭 한번 챙겨두시고, 자, 그 다음에 어, 기생의 우리 분대 화장의 경우는 짙은 화장으로 머리기름을 바르는 번지르르한 머리와 백분을 하얗게 많이 바르고 그 다음에 곡선형 눈썹을 가늘고 선명하게 강조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고려 시대에는 이꽃을 활용해서 나무결이 단단한 뭐 굴감나무라든지 너도밤나무 등의 재를 유연에 개어서 눈썹을 그리는데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고구려 시대에는 어땠을까요? 고구려 시대는 신분과 나이, 직업 및 의뢰를 구분해서 치장을 했었고 여성들은 신분에 관계없이 뺨과 입술을 연지로 화장했다는 거, 그 다음에 남녀 모두 입술과 볼에 붉은 화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고구려 시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우리 3번을 보죠. 백제. 백제는 분을 바르되 연진을 바르지 않은 엷고 은은하고 세련된 화장을 하였다. 맞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신라. 화랑인 남성도 여성 못지않은 화장을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라는 어땠을까요? 자, 신라는 우리의 영육일치 사상이라고 해가지고 남녀 모두 자신의 몸을 청결하게 하고 아름답게 꾸몄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화랑인 남성도 여성 못지않은 화장을 하였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10개 하는 화장이 유행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문제 3번의 답은 2번이죠. 2번은 고구려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고려에 대한 설명이었다라는 것을 꼭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이어서 이제 4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이제 4번 문제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리 4번에 우리 메이크업 도구 중 보기 설명에 맞는 스펀지의 종류는, 자, 우리 메이크업 도구가 또 나왔네요. 그 중에서 이제 메이크업 도구 중 스펀지에 대한 종류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보기를 한번 보죠. 인조 원료로 만들어진 제품으로 보통 유분의 흡수력은 떨어지지만 탄력이 있고 형태의 보존이 좋으며 가격은 저렴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인조 원료, 그 다음에 가격은 저렴하고 보통 유분의 흡수력은 떨어지지만 탄력이 있고 형태의 보존이 좋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것은 어느 스펀지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자, 보기를 보죠. 1번 해면 스펀지, 2번 라텍스 스펀지, 3번 일반 스펀지, 4번 합성 스펀지. 자, 인조 원료하고 그 다음에 가격이 저렴하고 그 다음에 유분의 흡수력은 떨어지지만 탄력이 있는 형태로 보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합성 스펀지에 대한 설명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성 섬유로 된 스펀지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런 경우 합성 스펀지 같은 경우는 파운데이션을 펼 때 보통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용 후 물로 세척이 가능한 반영구적인 도구다. 즉 물로 세척이 가능한 반영구적인, 한번 사용한 다음에 물로 세척이 가능한 반영구적 도구가 바로 합성 스펀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해면 스펀지는 뭘까요? 우리 해면 스펀지 같은 경우는 물에 담그면 부드러워지는 천연 스펀지로 팬케이크 사용 시 편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보기 2번에 라텍스 스펀지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 천연 생고물을 원료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게 라텍스 스펀지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별도로 나오죠.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게 뭐냐? 그러면 스펀지가 뭐냐? 그러면 라텍스 스펀지다라는 거. 천연 생고물을 원료로 해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보통 라텍스 스펀지는 리퀴드, 크림, 스틱 타입 등 파운데이션을 펴줄 때, 즉 파운데이션을 펴줄 때 사용하는 도구고요. 코 옆이나 눈 가까이 등에 세밀하게 바를 때
사용하기 편리한 도구라는 것. 그 다음에 사용 후에는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이죠. 사용 후에는 반드시 폐기 처분해야 되고 물로 세척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아까 물로 세척이 가능한 건 뭐였죠? 합성 스펀지였죠. 물로 세척이 가능해서 반영구적인 도구가 바로 스펀지가 뭐냐 하면 합성 스펀지입니다. 이것도 하나 챙겨 두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해면 스펀지, 라텍스 스펀지, 그 다음에 합성 스펀지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자주 번갈아서 스펀지의 종류의 특징에 대해서 시험에 나오게 되는데, 특히 저번에 라텍스 스펀지와 관련돼서 나온 문제가 있었죠. 널리 사용되는 거 무엇이냐? 가장 먼저 많이 사용되는 거 일반적으로 그게 바로 라텍스 스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보기는 바로 합성 스펀지에 대한 보기의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의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이제 5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5번. 메이크업 베이스의 사용 목적으로 맞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물어본 거죠. 자, 우리 1번. 파운데이션의 퍼짐성과 밀착성을 높여 화장이 오래 지속되도록 한다. 2번. 피부톤을 조절하여 피부의 결점을 보완한다. 3번. 신체 부위의 부분적 사용으로 혈색을 좋게 하고 입체감을 준다. 4번. 피부톤을 일정하게 정돈함으로써 피부 화장이 잘 되도록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메이크업 베이스가 뭔지 일단 먼저 알아야 되겠죠. 자, 우리 메이크업 베이스란 건 파운데이션을 바르기 전에 사용하는 것으로 피부 표현 화장 1단계의 보조 파운데이션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부를 정리하고 피부의 결점을 커버해주고 파운데이션의 밀착력과 지속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피부를 보호하고 색상이 있는 메이크업 베이스의 경우는 우리 혈색을 아름답게 표현해주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메이크업 베이스의 그런 목적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첫 번째로 우리 얼굴의 피부톤을 조절해서 보정 효과를 얻게 해주고요. 두 번째, 파운데이션의 퍼짐성과 밀착성 및 지속성을 높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파운데이션의 밀착력을 높여줘서 파운데이션의 색토 침착을 일단 방지해주는 효과를 갖고 있다. 목적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피부막을 형성하여 수분 증발을 막고 자외선 차단 등의 피부 보호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해당이 안 되는 것들은 설명 없는 내용은 어떤 거였을까요? 바로 이 3번이라고 볼 수 있죠. 신체 부위의 부분적 사용으로 혈색을 좋게 하고 입체감을 준다. 자, 혈색을 좋게 하고 입체감을 준다. 혈색을 좋게 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입체감을 준다. 그쵸? 신체 부분적으로 사용된다 라고 돼 있죠. 자, 이거는 바로 메이크업 베이스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무엇일까요? 바로 포인트 메이크업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포인트 메이크업 같은 경우는 입술이나 눈이나 볼 또는 기타 신체 부위에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혈색을 좋게 해주고 입체감을 나타내는 우리 매력적인 용도로 보이게 하는 우리 사용되는 화장품을 갖다가 우리가 포인트 메이크업이라고 하죠. 그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포인트 메이크업에는 뭐 아이브로우라든지 아이섀도우나 마스카라, 뭐 아이라이너, 그 다음에 립이나 블러셔, 매니큐어 이런 것들이 다 우리 포인트 메이크업에 해당하는 거죠. 신체의 특정 부위에, 그렇죠? 일정 부위에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거.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포인트 메이크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하나 이런 부분을 챙겨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챙겨두셔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이게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기본 메이크업의 분류를 나눌 때는 우리 베이스 메이크업과 또 포인트 메이크업은 나눠집니다. 근데 이 베이스 메이크업은 우리 기초 메이크업이죠. 베이스 메이크업에는 종류에는 그럼 무엇이 있을까요? 베이스 메이크업 종류는 이렇게 메이크업 베이스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 그 다음에 파우더, 컨실러 이것이 바로 우리 베이스 메이크업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즉 메이크업 베이스는 바로 베이스 메이크업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 메이크업은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이브로우라든지 아이섀도우라든지 우리 부분적으로 사용되는 거, 그 다음에 마스카라 신체 일부분에 아이라이너, 뭐 립이나 블러셔 바로 매력적인 용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별도의 포인트 메이크업이다. 일정 부분을 포인트를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베이스 메이크업의 종류하고 포인트 메이크업의 종류가 별도로 시험에 또 실제로 출제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것도 하나 별도로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베이스 메이크업과 포인트 메이크업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라는 부분하고 동시에 베이스 메이크업에서
메이크업의 종류 중에 메이크업 베이스의 사용 목적은 어디에 쓰이는가 라는 것을 물어보고자 해서 여러분들에게 문제로 출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특히나 잘 구분해서 챙겨두시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부분이니까 꼭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5문제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메이크업 개론의 기초 부분에 해당되는 이 부분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고 앞으로도 출제율이 높은 그런 문제들로 응용해서 문제를 출제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여러분들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우리 또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